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그 과학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대부분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보도도 있고 또 연구에 투입된 예산의 공공성 때문에 이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보도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후속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뭐 알고 보니까 언론의 집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후자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에 과도한 비판으로 인해서 네. 그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초과학으로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학 연구의 그 성과 중심 보도가 가진 문제점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과학을 다루는 저널리즘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연구의 성과를 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런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6억 들인 제초 로봇이 시연에 10분 만에 고장이 났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제 그 지원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힌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도 그 정책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뭐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 속에는 6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6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로봇 산업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6억이라는 돈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뿐더러 네. 기초 개발에 대한 투자나 또 혹은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패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그런 보도는 과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뭐 좀 다양한 시선에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너무 좀 자극적인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과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로봇 물고기가 한참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히려 과학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의 언론 보도를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 방금 말씀드린 뭐 그 로봇 피 뽑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걸 굉장히 검증했는데 당시에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런 검증 기능이 없었고 네.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장점이다 뭐 이런 보도들만이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어떻게 보면 57억이나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정부의 발표와 설명만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죠. 이제 강물을 다 수질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제 그것이 부실 사업이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로봇 물고기 자체를 일종의 사기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국립해양박물관에 로봇 물고기 전시실도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4대강의 로봇 물고기만 생각하고 관련된 뭐 첨단 기술 개발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계속 못하게 막았다면 뭐 물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참 뒤처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과학 성과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꾸짖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이제 국책 사업으로 전개되는 기술 투자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증을 할 때 단기적 관점으로 봐서 이제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뭐 성과가 부족하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그 해당 그 투자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돈값 못한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초과학 분야는 사실 살아남기가 자체가 이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에 우주로 나가는 것이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천문학에서 이제 별들을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 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계속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투자가 그 먼 훗날에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엄청난 또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네. 참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거 하나 뭐 발전된다고 로켓 하나 발사한다고 내가 뭐 돈을 더 벌어 네. 뭐가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 같아요. 모호해요. 자 근데 이 과학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때 너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집중적으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좀 이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과학자들은 종종 학문 분야의 그 자기 성과겠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종종 그 성과만을 위한 연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론적 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 업적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예. 그 몇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더라도 논문 하나인데 근데 그렇죠. 워낙 이제 논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유사한 맥락의 실험을 계속하면 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한 편씩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어떤 연구 성과들은 언론에서만 이렇게 대서특필된 채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면 연구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이 과학 보도, 연구 성과를 보도를 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 한 과학 전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토크 프로그램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일전에서 그 축구를 하다가 지게 되면 굉장히 뭐 화가도 나고 막 이렇게 뭐 역정도 내는데 왜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느냐 뭐 예. 이렇게 좀 한탄하기도 했는데 예. 저 역시 이 말에 매우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에서 성과 중심 보도 이것들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가능성 중심의 보도 이런 것들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열린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과학 분야를 살펴보고 연구 성과뿐 아니라 미래 과학 기술의 가능성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